회사 동료가 딸 학원 수업 때문에 가려고 했던 가족 여행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자식의 학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가족과 친해지려면 물리적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팁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아니, 혼자 밥도 못 드신다고요? 제가 아는 한 형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은퇴하게 되면 기존 인간관계는 느슨해지다가 결국은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지죠. 심지어는 90%까지 인간관계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기에 잘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허무감과 우울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당연히 긴 하루가 재앙에 가깝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쓰는 사람만이 혼자의 품격을 획득하며 혼자의 권력을 갖게 된다고 제가 좋아하는 이병률 시인은 말하더군요. 무척 공감이 갔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향후 어떻게 살아갈지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음의 근육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마음 근육은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단단해진 자신은 고개를 돌려 다른 사람을 향해 바라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인간관계는 훨씬 더 깊고 넓어지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서도 잘 살아야 하는 이유죠. 그럼 혼자만의 시간을 긍정적으로 보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루 중 자신에게 맞는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들은 크게 올빼미형과 아침 인간형으로 나뉘죠. 저는 아침 인간형으로 오전이 좋아서 일어나자마자 2시간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갖습니다. 필사책을 통해 필사하기도 하고 관심 있는 책을 읽기도 하고 찔끔찔끔 글쓰기도 합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 그 자체가 뭔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서 마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군요. 좋아하는 혼자만의 공간을 찾아가는 것도 좋습니다. 선호도에 따라 집도 좋고요. 마음에 드는 카페를 찾는 경우도 있고 조용한 도서관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 환경을 이렇게 바꿈으로써 훨씬 나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부부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대화법이나 태도는 무엇인가요? 코로나19 혹시 기억하시나요? 각 가정집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죠. 아무도 나가지 않는 한 공간에서 가족들, 부부들끼리 갈등이 많았을 텐데요. 저는 은퇴 후에 집에 부부가 함께 머문다는 것, 코로나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기에 그걸로 이해하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함께 머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더군요. 심지어 식사, 집안일도 분담하지 않는다면 진짜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군다나 잔소리까지 이어지면 갈등이 고조되고 폭발할 수도 있죠. 저도 유사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잔소리는 정말 아무리 좋은 잔소리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긍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 충분히 괜찮아 라는 말을 자주 해야 합니다. 해본 적이 많지 않으실 겁니다. 처음에는 무척 어색하시겠죠. 배우자를 지지하고 숨겨진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용기를 주는 말이기 때문에 반드시 표현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말하는 어떤 이야기라도 귀를 기울여주면 좋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분이라면 직장에서 힘든 일, 아니면 일상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대상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할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꼭 습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때로는이 무척 중요합니다. 부부간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죠. 하루 종일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부관계에 죄송하지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취미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많으시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는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은퇴 후에 부부는
각자가 좋아하는 취미, 하고 싶은 일을 쫓아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끔 여행, 운동, 취미를 함께 하는 거죠. 즉, 따로 또 때로는 가치를 추구하면 일정한 거리가 생기고요.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어떤 시간, 그리고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을 비중 있게 함께 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가사를 공평하게 분담하는 경우는 20% 남짓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여전히 가사 부담은 아내의 몫이라는 결과죠. 은퇴 후 제가 집안일을 해보니 아내의 존재에 대해서 새삼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요리, 설거지, 청소, 일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하루가 정말 휙 하고 지나가 버리더군요. 은퇴 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졌기에 은퇴자는 가사 분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집안일 역할을 재설정만 해도 부부가 이렇게 미소 짓는 일이 많아집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잘 커줘서 고맙다는 칭찬이 가지는 심리적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말 중 빈도수가 가장 높은 말이 뭔지 아시나요? 하지 마라, 고쳐라, 반드시 해라, 이런 말입니다. 좀 찔리시는 분 있으신가요? 아마도 부모가 마땅히 해야 할 자녀를 위한 조언이라고 생각하셔서 말하실 겁니다. 그러나 왠지 강요하고 압박까지 하는 듯해서 다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조언은 과연 올바를까요? 맞을까요? 급변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거 부모의 생각이 향후 자녀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지적보다는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잘 커져서 고마워 라는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하는 명백한 이유입니다. 칭찬은 자식에게 자신감을 주기도 하고요. 용기를 줍니다. 또한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마음 근육이 될 수 있죠. 칭찬을 들으면 칭찬을 다시 돌려줄 확률도 높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또 주위 사람을 변화시키는 작은 기적이 지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왜 중요한지, 실제로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팁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난 딸 학원 수업 때문에 가려고 했던 해외여행 포기하려고 한 회사 동료가 학원 진도 쫓아가기 힘들다는 이유로 가족 여행을 포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보다 자식의 학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과연 현명한 결정이었을까요? 지금은 바쁘니 은퇴 후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며 미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가족과 오랫동안 꾸준하게 함께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면 가능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아마도 어려울 겁니다.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가족과 친해지려면 물리적인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은퇴 후 가족과의 시간을 늘리기 위한 팁을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일상에서 대화할 기회를 자주 만들어야 합니다. 한 기업에서 가족과 하루 평균 얼마나 대화하시나요를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1시간 미만 대화한다라는 답변이 무려 65%나 나왔더군요. 대화할 기회를 확대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을 겁니다. 서로 너무나 바쁘죠. 식사 자리에서 자식에게 질문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는 시도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자녀가 학생이라면 요즘 학교 생활은 어떠니? 혹은 직장인이라면 요즘 회사 생활은 어떠니? 너무 단순하다고요? 생각보다 이 하나의 질문으로 대화가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어느 저녁 식사 때 두 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언제 가장 행복했었니? 이러한 질문이었죠. 해외 가족 자유여행이요. 둘 다 똑같이 대답을 해서 제가 살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두 딸에게 가장 큰 선물이 해외 가족 자유여행이었구나 생각하며 뿌듯하더군요. 이런 질문들이 자신의 현재와 과거의 삶을 떠올리며 재밌는 대화가 이어지게 합니다. 부모, 자식 간 관계는 질문을 통한 대화가 돈독하게 만듭니다. 또한 집밥, 외식,
뭐 요리, 걷기, 뭐 등산, 뭐 독서, 운동 경기, 스포츠, 가족이 좋아하는 재미를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더를 설정해서 이끌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소통을 통해서 가족 간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결국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일상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가족 여행을 떠나라고 권합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뒤로 미루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여행과 해외여행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왕이면 은퇴자 혹은 자녀가 기획하는 자유여행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준비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패키지 여행보다 훨씬 다양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오면 서로가 만족감이 높을 겁니다. 예기치 못한 심각한 문제를 접하게 되면서 함께 또 해결하면서 더욱 가족애가 끈끈해지기도 하죠. 일정 협의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매년 최소한 한 번 혹은 두 번은 떠나면 어떨까요? 일정이 여의치 못하면 부부 중심으로 일정을 잡고 자녀들은 시간이 가능한 기간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죠. 참고로 저희 가족은 경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차등을 두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가족 여행 매우 소중한 경험이자 기억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은퇴 후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은 과연 성공한 인생인가요? 단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마 쉽게 대답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은퇴 후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한결같은 친구여야 합니다. 인상적인 인터뷰 하나가 기억이 나는데요. 배우 송강호 씨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독 봉준호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가장 크게 달라진 거는 체중이죠. 거장하게 맞는 풍채를 갖게 되었죠. 웃자고 말씀드린 거고요. 한결같죠. 너무너무 한결같죠. 그것도 놀라운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28년 동안 함께한 두 사람, 우정의 비결이 바로 한결같다였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인생의 상황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대하는 태도가 거의 변함없이 언제나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마음을 툭 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죠. 힘든 가정사는 누구나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죠. 좋은 친구인 경우는 예외더군요. 최근 친한 친구가 어머니가 앓고 있는 치매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털어놓더군요.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가족 간의 갈등을 토로하며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과연 어떤 말이 위로가 될까요?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어 했을까요? 들어주고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다소 위로가 되는 듯 하더군요. 친구란 행복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잖아요. 특히 슬픔을 나누고 공감해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만나면 편안하고 즐거운 친구죠. 만나면 그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이야기도 약간 겉도는 것 같고 헤어져도 별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즐거움이라는 것이 빠져 있더군요. 웃기는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라고 저는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면 즐거워야 합니다. 그러면 좋은 만남은 지속되기 마련이죠. 즐거움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닌 편안한 즐거움이면 더욱 좋고요. 마음이 통하는 친구는 편안함까지 주고받잖아요. 함께 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좋은 친구입니다. 취미를 혼자보다는 동호회에서 즐길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요? 혼자서 즐기는 취미 물론 즐겁고 편하기도 하죠. 근데 묘하게도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게 되더군요. 반면에 함께하면 누구나가 코칭을 해주거나 때로는 필살기를 제공해 주기도 하더군요. 취미는 혼자보다는 동호회에서 즐길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즐거운 경험을 함께하면서 새로운 친구를 쉽게 사귈 수 있다는 것이죠. 새로운 모임에 처음 갈 때 서먹서먹하죠. 인간관계에 유독 소극적인 태도로 마음을 닫는 유형의 사람입니다. 나 자신이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도 하고 혹시나 상대방이 싫어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설 수 있죠. 그와는 반대로 상대방도 마음을 활짝 열게 됨을 금방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보여준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취미 동호회는 처음 만나도 공통된 관심사 덕분에 대화가 쉽게 통하고 빠르게 친하게 지내집니다. 좋아하는 취미 이야기는 빠지면 서로 마음을 저절로 열게 때문입니다. 동호회 운영진 활동에 참여하면 좋습니다. 회원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도 하고요. 사사로운 이익이 아닌 봉사하는 역할을 하기에 능력도 있고 마음 씀씀이도 좋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더군요. 저도 한 여행작가 학교를 수료하고 기획 일을 하다가 지금은 동문회 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진과 함께 일하면서 보람도 있고 또 끈끈하고 깊은 인간관계를 맺게 되더군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은 은퇴로 인해서 크게 위축됐던 사회적 네트워크도 오히려 확장되는 효과도 있어 좋습니다. 또한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얻을 수 있더군요. 취미 동호회는 선배와 후배가 늘 존재하게 됩니다. 입회한 시기에 상관없이 고수와 초보도 함께 공존하게 되죠. 초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고수들과 함께 하는 시간만으로도 배우는 게 많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한 고수의 경험담이 자극제가 되기도 하더군요. 다음 단계로 발전하면 성취감도 맛볼 수도 있고요. 축적된 배움을 통해서 자기의 성장과 함께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도마 위의 재료를 뛰어넘는 이야기를 지니고 있다. 흑백 요리사라는 프로그램에서 항상 새롭고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였던 에드워드 리 아시죠? 그 이균 셰프의 말입니다. 이게 음식에만 국한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은 어떨까요? 모든 사람은 상식을 뛰어넘는 각자의 고유한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겁니다. 다만 해야 할 일에 몰두하느라 지금까지는 원하는 자신만의 삶을 살기가 어려웠을지 모릅니다. 자이든 타이든 간에 이제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나 한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대명제잖아요.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재미있게 살 것인가 라고 말이죠. 재미있게 라는 단어만 넣었는데 어떤가요? 아무쪼록 저의 이 방송이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진정으로 가고 싶은 길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일상에서 자신의 세계를 개척하는 기쁨과 감동도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자발적 엔잡러로서 평생 현역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오늘 다 못다한 이야기는 은퇴 후에는 재미있게 살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에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내용을 보셔도 되고요. 그동안에 이제 촬영했던 뭐 유튜브라든지 EBS TV 평생학교에도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